이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떠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요즘엔 택배 엄청 많이 이용하시죠. 근데 국내 4대 택배사의 요금을 보면요, 이른바 도서 지역이라고 하죠. 섬은 기본 운임에 실비나 도선료 같은 이름으로 추가 요금이 붙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암동에 있는 YTN에서 부산으로 책을 보낼 때는 6,000원인데 YTN에서 제주시 우도로 보낼 때는 13,000원 이런 식인데, 섬이니까 당연하지 과연 그럴까요? 부당한 금액 책정은 아닌지 오늘 국민권익위 홍영철 경제제도 개선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 개선과장 홍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도 택배 많이 이용하시죠? 그럼요. 네. 저도 항상 보면은 도서 지역은 얼마가 추가됩니다 이런 안내 문구를 봤는데 늘 당연하게만 생각을 했다가 이번에 이렇게 또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하게 됐거든요. 네. 국민권익위는 왜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게 됐나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민들의 택배 이용이 이제 크게 증가했고 택배비 부담도 같이 늘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이제 섬 지역 주민들은 육지에 비해서 이 생활 물류 기반이 열악해서 택배를 이용할 필요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택배 이용 시에 내륙 주민들에 비해서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내는 거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섬 지역 택배비를 낮춰줄 방법이 없는지 저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게 제 입장에서 이제 남일이다 보니까 비행기로 갈 테니까 당연히 좀 더 비싸겠지 싶었다가 지금 말씀하시니까 근데 또 나만 시키는 것도 아닐 것 같고 네, 이게 분명히 낮출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때요? 네.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이게 섬 지역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지에 비해서 배송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또 민간에서 결정하는 배송 비용에 저희 이제 정부 기관이 어떻게 관여할 여지가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실제로 지역 주민들과 이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고 또 이제 현장에 가서 실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섬 지역 택배비를 상식시키는 구조적인 문제점, 그리고 불합리한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면 택배 비용을 줄어들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현실은 이제 섬 지역에 대한 이제 관리 지원 체계가 국토부, 행안부, 해수부 이렇게 부처별로 쪼개져 있어서 국가 차원의 통계 관리가 되지 않고 작성된 통계도 이제 서로 좀 다르다 보니까 활용 수준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섬 지역 주민들의 배송비 부담에 대한 어떤 충분한 실태 조사와 정보 공개가 그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택배비 낮춰줘 이런 건 아니고 그동안 구조적인 문제점이나 관행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좀 개선하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네네. 그동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먼저 이제 이 택배차를 선박에 이제 섬으로 가려면 배에 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싣고 내릴 때 하역 서비스 대가로 이렇게 싣는 도선료 외에 자동 화물비라는 게 있습니다. 선박이 이제 차량이 선박에 이제 오르고 내릴 때 깔판을 설치하거나 교통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이제 대가로 하역 사업자가 부과하는 요금인데요. 네네. 그런데 이 자동 화물비가 원가나 이제 서비스 내용에 대한 산정 없이 이제 관행적으로 책정 부과돼서 택배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연륙교라고 섬과 육지가 이제 연결돼서 다리가 연결돼서 이제 배가 아닌 이제 차량으로 이제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제 배에 실는 비용,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부과하는 이제 택배 사업자와 통신 판매업자가 지금도 많습니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전자상거래 통신 판매업자들이 이게 연륙교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이제 택배사의 이 배송 정보를 활용하다 보니까 동일한 품목이다 하더라도 추가 배송비가 이제 2배에서 2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확실히 무언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잠시 후 2부에서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계속 이어갑니다. 택배, 도서 지역이죠. 섬에 붙는 추가 요금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앞서 1부에서 들어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이 섬과 관련한 관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 부처가 나눠서 하고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가지? 이런 딱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좀 부담 완화가 가능할까요?
예, 이제 관련 부처들의 또 유기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는 섬 지역에 대한 어떤 정기적인 실태 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국가 통계로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국토교통부는 섬 지역 주민들의 어떤 택배 요금 부담 실태 조사와 택배 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수부는 이 자동 화분비를 없애거나 이 자동 화분비가 꼭 필요한 비용이다 이렇게 하면 부과되는 금액에 상응하는 하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노무와 요금 내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지침을 개정해서 통신 판매업자의 금지 유형에 부당한 추가 배송비 수치를 포함해야 하겠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국민권익위원회가 각 부처에 제도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민간 택배사들하고도 이제 충분한 얘기가 좀 오고 간 거죠?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쪽 와가지고 거의 어떤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부처들하고 이제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개정해서 아까 얘기를 하다 보면 택배 요금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 좀 더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 제도 개선하면서 좀 느끼신 점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이제 제도 개선을 하다 보니까 섬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말로 이 택배 비용의 어떤 부담 완화가 주민들의 행복 또 더 나아가서 어떤 생존과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구나 또 이런 점을 느꼈고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물가가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택배 비용도 이제 더 상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번 저희 권익위 제도 개선으로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택배 비용 감소로 이 제도 개선이 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 나누는 중간에 청취자분의 또 고민 상담이 들어왔는데요. 네. 배달 근로자라고 하세요. 네네. 목적지가 강 건너에 있거나 산을 돌아가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네네. 회사에서는 직선에 가깝게 거리를 측정해서 실제 운행 거리보다 두세 배 적게 운임을 책정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 보도를 통해서도 저도 봤는데 이런 문제점도 혹시 지금 권익위에 들어오고 있나요, 민원이? 그런 민원들이 분명히 있어서 근데 예전에 이제 택배를 같이 이용하시는 택배 근로자에 대한 그런 어떤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부분도 저희가 이제 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그런 민원들을 또 주시면 저희가 또 한번 알아보고 어쨌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권익위에 민원 올리면 살펴봐 주시나요 하시는데 이미 들어온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나 더 보태고 이러면 조금 더 잘 그렇죠. 봐주시나요? 이제 민원은 이제 각자 해결 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하지만 그 민원이 많이 모이면 저희가 이제 또 그 궁극적인 문제점 제도 개선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시면 저희가 또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0524님께서는 권익위에 민원을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국민권익위 홍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